자, 부모 세미나 오늘 제26강 고자질이 심한 아이. 고자질은 듣기에 어색한데 이거는 이제 일러 바치기를 잘하는 아이. 그렇게 바꿔도 될 것입니다. 일러 바치기를 잘한다. 고자질이 심한 아이들이 있다. 일러 바치기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다. 남의 행동 일일이 윗사람에게 일러 바치는 아이들이다. 이런 아이들은 남이 나보다 더 못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일러 바침으로써 자신은 상대적으로 다른 아이들보다 더 낫다는 비교 우위를 점하고 싶은 것이죠. 이런 행동이 굳어지면 부정성이 증가해 생활에 적응하기 어렵게 되므로 서둘러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자, 행동증상의 특징을 보면 이 고자질 심화랑은 양면적인 특성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용감하고 당당하지만 속으로는 심리적으로 허약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 세 가지로 요약을 한다고 하면 그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로 주변 관찰을 잘하는 아동이다. 면밀히 주변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있다가 예민하게 관찰을 잘하는, 어떻게 안 좋은 쪽으로 훌륭한 관찰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겉으로는 이제 남을 이렇게 잘 관찰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실제에는 참여는 잘 하지 않는, 그래서 관찰자라고 이름 붙이는 거죠. 둘째는 일러 바치기를 잘하는 아동이다. 고자질 심한 아동은 일러 바치기를 잘해요. 남의 잘못이 발견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제까닥 기억해서 그거를 윗사람에게 일러 바치기를 잘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은 실제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남의 단점을 발견하는 데만 촉각을 곤두세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는 방관자의 태도를 취하는 아동이다. 직접 참여해서 나서는 걸 꺼려하고 이렇게 뒷짐을 지고 보는, 이런 마음을 보는 이런 자세를 취하는데 왜 그럴까요? 직접 나서서 자기가 하다가 실수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죠. 그 실수하지 않고 오히려 남이 실수하는 걸 본다든지 남이 어떻게 하는가 잘 봐뒀다가 하는 것이다.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방어적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의 단점이 발견되지 않고 남의 단점이 발견되도록 나는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하면 일종의 방어적 태도다. 자기 실수를 안 보이려고 그러는 거지요. 자, 그러면 심리적 원인의 이해로 간다면 어떤 점을 찾을 수 있을까? 심리적 원인의 이해, 원인의 이해로 한다면 저는 세 가지를 크게 잡는다면 일단은 이제 성격 발달의 관점입니다. 성격 발달. 자, 관점으로 이제 본다면 성격 발달, 그 다음에 심리적 관점, 부모 양육의 관점, 이 세 가지 측면으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격 발달의 관점으로 보자면 일단 부정적 자아 개념이 문제라는 거죠. 부정적 자아 개념. 자아 개념이 문제다.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행동한다. 그 다음에 정서적 반응이 문제다. 이런 세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자, 일단 부정적 자아 개념의 문제다는 건 뭐예요? 고자질 심한 아동은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갖고 있는, 부정적 자아 개념은 자신의 존재를 낮게 평가해서 다른 아동보다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심리를 촉발시키지요. 자, 타인보다 우위에 서려는 보상적으로 남을 지적하면서 단점을 얘기하면서 내가 더 상대 비교적으로 낫다고 하는,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보상작용이라고 그럽니다. 보상작용이 왜 일어날까요? 이게 부정적 자아 개념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 자아 개념을 한다면, 긍정적 자아를 가진 사람은, 아동은 자신의 성공과 실패에 책임을 질 줄 아동이고 적극적인 타인과 맺기 때문에 그 반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비교가 쉽다. 둘째는 부정적 행동이 문제다. 자, 부정적인 행동은 부정적인 정신 에너지에서 나옵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행동하려도 안 돼요. 부정적인 정신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나 안 해 하면서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부정적 행동인데, 셋째는 정서적 반응이 문제다. 이 정서적 반응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어떤 대응에 대해서 반응을 부정적으로 하고 있다. 부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부정화시키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정화시킨다는 게 굉장히 문제죠. 이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자, 성격 발달이 원만하게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심리적 관점에서는 일단은 이제 억압 상태에 있다. 상태가 중요하죠. 심리에서는 그 상태가 중요한데, 상태. 어떤 상태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거는 작용이 되는 것과 관련돼요. 자, 그러면은 고자질심한 아동은 행동 관련된 심리적인데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 심리적 억압이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동이 심리적 억압을 받으면 활발하지 못하죠. 그래 활발하지 못한 마음은 친구들 어울려 노는 것도 안 돼요. 정서 교류를 못합니다. 저 아이들하고 정서 교류를 하면서 에너지가 또다시 생성되거나 증가되는 효과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울려 놀기보다 고자질을 잘하는 아동은 이 일러 받침으로 인해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고 있다. 일러 바치는 역할을 하면서 존재감을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둘째로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 문제다. 이 심리적인 측면인데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성이 높아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부정성이 높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심리적으로 부정성 투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부정성 투사. 자, 이 부정성 투사는 뭘까? 자, 부정성이 많은 사람은 부정적인 것만 보게 된다. 부정적인 것만 보게 된다. 자, 남의 단점을 많이 지적하고 남의 잘못한 것을 자꾸 보이는 것은 자기 속에 부정성이 많아서 그런다. 그런데 이 투사로 인해서 자기 단점은 안 보이고 남의 단점만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고자질을 잘하는 아이들은 남의 좋은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점을 자꾸 얘기하면서 상대적으로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상대적으로 높이는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성의 투사 성격이 드러나고 있는 거다. 이게 심리 상태가 있다는 걸 볼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가장 직접적일 수가 있어요. 시기심이 작용하고 있다. 이거죠. 자, 심리에서 시기심이 작동되면 어떻게 해요? 시기심이 뭡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샘내고 미워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고자질이 심한 아동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또 흥미로운 것은 역설적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왜? 남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면서 그 지적한다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속으로는 인정하면서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정이 안 된다면 어떻게 시기심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 이게 이제 시기심이죠. 그러니까 남이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다. 잘하는 것이 있다 하면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이게 시기심입니다.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데 속에서는 인정되는 거. 이로 인해서 불편하지요. 그게 이제 문제죠. 자, 그럼 부모 양육의 관점으로 보자면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부모 양육의 관점도 물론 이제 세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모 양육의 관점에는 학습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볼 수 있어요. 학습, 답습, 배웠다 이거죠. 어쩔 수 없이 배웠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모가 어떻게 양육을 했을까 할 때 부모의 이제 처벌과 도덕적 관념, 도덕 관념이 이제 중요해요. 도덕 관념.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고자질 심한 아동은 주변에서 어떤 모델을 보고 자라게 되겠죠. 가장 많이 보고 자라는 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바로 그거죠. 흉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런 현상에 형제가 둘 이상이면 더 가능성이 높아요. 상대 비교를 하면서 그 더 나은 이치를 점유하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 모르게 부모의 기대에 순종하며 기대에 충족할 수 있는 도덕적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는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높아가는데 이걸 누가 가르쳤느냐? 부모가 가르쳤다. 그러니까 자꾸 처벌하고 도덕적으로 요구하는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답습이 되거나 학습이 돼서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또 하나는 부모의 지배 심리가 모방된 것이라
고자질이 심한 부모의 지배 심리를 모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가 지배적인 특성이 강하면 아동도 그 지배 심리를 학습하기 때문이 그렇다. 자, 여러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는다. 이건 간섭입니다. 간섭은 지배다. 이렇게 본다면 지나치게 아이의 관심 많이 갖는 건 간섭하게 되고 이건 지배다. 같이 통하는 논리예요. 관심과 간섭과 지배. 부모가 아이에게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 간섭하게 되고 그 간섭은 결과적으로는 지배로 이어진다. 자, 이렇게 아이한테 심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부모가 이미 지배하고 있는 자기도 모르게 이 지배 심리가 자라나는 부모에게 배우게 된다. 이런 측면. 셋째로는 기대감이 높은 부모에서 고자질이 유발되고 있다. 기대감이 높은 부모는 어떻게 되죠? 아이한테 자꾸 뭘 묻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러면 아동이 기대감이 높으면 칭찬에 또 인색하게 되는 게 특징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아동은 자꾸만 부모의 눈치를 보는 특성이 훈련되게 되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아이는 뭔가 부모에게 정보를 많이 제공해야 돼. 자기에 부풀려서 제공하든가 자기에게 대한 정보가 없으면 다른 아이 얘기라도 하든가 해서 상대 비교를 해서 자기는 더 낫다고 하든가 이렇게 되면은 부모가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아이가 말하는 맞장구를 치지 말아야 되고 그건 좋지 않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자꾸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데 하는 거는 그 고자질하는 거 부추기는 것이 되어진다. 자, 이렇게 원인을 성격 발달 관점, 심리적인 관점, 그리고 부모 양육의 관점을 세 가지 짚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자질이 많은 일러 바치기를 잘하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사고 행동을 변화시켜야 되고 의지 변화시키고 양육 방법을 해서 행동 수정을 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강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